거듭 전해드리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이 됐습니다.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각각 사안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에 대한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봤습니까? 네,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 또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사유에서 뺐던 부분이 절차적 흠결이라는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헌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겁니다. 네,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됐던 탄핵 사유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헌재의 탄핵 심판 그리고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다음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헌재 어떻게 봤습니까? 네, 먼저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네, 논란이 됐던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대의 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 자유까지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 그러면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법관 체포 지시 의혹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나간 것이고 또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독립성이 침해됐다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법관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한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재는 법 위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와 대립이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결정이 됐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오늘 오전 11시 22분 결정이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으로도 권한대행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남동에 있는 관저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저로 옮겨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4일째 되던 날 옮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도 있는데요.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소장에 빠져 있던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 수사가 되고 나아가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